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59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93일이요. 네, 오늘은요, 성공은 당신 것 190페이지죠. 위에서 세 번째 줄 할 차례예요. 네. 강인함을 크게 왜곡해서 오해하게 되는 일은 청소년기에 생깁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부족한 점들로 인해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습니다. 이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세뇌되는데 그들 또한 자신감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얼마간 진실이라고 계속 계속 확신하려면 열심히 남을 설득해야 합니다. 폭주족이 노인 여성을 사디스트적으로 강간한 뒤에 때려 죽이고는 아무런 감정이나 후회도 없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이 강인하거나 남자답다고 감탄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저 끔찍하고 무서운 일일 뿐입니다. 채찍, 체인, 총, 칼, 굉음, 우르렁거리는 오토바이, 과시용 해골 문양, 가죽 재킷. 이 모두는 심각한 나약함을 상징합니다. 비극적으로 나약한 청소년을 보여줍니다. 이와 동일한 마음가짐이 형태를 바꿔 시장에 나타난다 해도 그것이 나약한 청소년이란 점은 여전합니다. 사람은 내면에서 나약할수록 외부에 보여줄 강인함의 상징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가련한 기업 사냥꾼들은 이런 나약함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기업을 잇따라 인수해도 여전히 측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보이면 더 이상 그들을 혐오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연민을 느낍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들은 좀 강하다고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강한 게 하는 분들일수록 뭐예요? 좀 나약하고 자신감이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감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많은데 또 아이들을 또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 아이러니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게 엄마도 두려움이 있고 할머니도 두려움이 있고 엄마도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나도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고 그래서 이 수업을 중간에 듣도록 안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나도 듣고 아이들도 들을 수 있으면 듣게 하는 거. 근데 뭐 얘기 듣는다고 해서 한 번에 듣는 분도 있고 여러 번 이야기했을 때 듣는 분도 있고 뭐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건 정말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제 되게 많이 바뀌어가는 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제가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그놈의 컨닝 때문에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컨닝하는 바람에 제가 중3 때 컨닝했더라고요. 컨닝해서 친구하고 근데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들켰어요. 컨닝했는 거를. 들켰을 때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서 저랑 친구랑 불러내서 뺨을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70 몇 명 정도의 그 학생들이 있었고 밖에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늦게 끝내주니까 안 끝내주니까 이게 일 처리해야 되니까 선생님은. 그래서 친구들이 기다렸을 때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친했고 지금도 친하게 연결되고 있는 그 친구가 기다렸던 거를 그 친구가 기억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저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 기억에는 어떻게 해요? 있다고 기억하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있었다고 기억을 해요. 제 기억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어때요? 수치심이 쫙 있는 거예요. 오래된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해라고 하지만 오래된 쇼크는 반드시 작용을 하게 돼 있다는 거. 오래된 쇼크가.
작용을 해요. 쇼크가 있었던 것들은 그냥 기억을 안 하고 묻혀져 있을 뿐이지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작용을.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볼 때마다 이제 수치스러움이 싹 작용이 되니까 그게 뭐예요? 기억은 중간에 하지도 않았지만 열 몇 살 때 만나가지고 지금 56, 7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40년이죠? 자주 본 건 아니지만 볼 때마다 그게 올라왔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진짜 자신감 있게 하고 싶은 얘기를 그렇게 못했던 것들이 진짜 못했어요. 근데도 참 인연이 있어. 그러니까 막 후두두두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 막 해요. 근데 뒤에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야. 두려우니까 또 들킬까봐, 얘가 기억할까봐. 그런 게 막 작동을 해요, 여러분들. 안 할 것 같잖아요. 열 몇 살이에요? 중2, 중3이면. 열세, 열네, 열다섯, 열네, 열다섯, 16인가요? 16살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딱 40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게 작동을 한다니까요. 그것만 작동해요. 3살 이전에 쇼크 있었던 것도 지금도 작동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게 작동이 돼서 내가 삶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여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작동을 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뭔가 막 그러는 거예요. 제 사업의 매니아거든요. 매니아예요. 그런데도 뭘 쓰는지 관심도 없고 쓰긴 쓰는가 보다 하면서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들킬까 봐, 기억할까 봐 막 있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엄청 작용했던 것들이 하여튼 저는 너무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관심을 또 미세하게 매일매일 제가 관심을 주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이 친구가. 제가 관심을 매일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볼 땐 제가 엄청 잘하는 거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덜렁이라서 야 제가 그런 하나하나를 보면서 야 참 감사합니다.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았네요. 감사합니다를 참 많이 느껴요. 각각 분야에서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참 많다는 것도 또 느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22년을 사업을 하면서. 요즘 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반응이 있더라고요. 좋은 반응이 있어요. 어제 일요일, 토요일 날 가서 또 보고 왔거든요. 집에 가서 분당에. 그래서 보고 왔는데 보고 한마디 툭툭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또 좋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뭔가 이렇게 내가 친구한테 이제 관심을 갖고 싶어도 내가 두려워서 관심을 못 갖고 피해버리는 뭔가 확 주고 피해버리고 확 주고 피해버리고 이랬던 것들이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라는 거를 제가 이제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매일매일의 어떤 카톡으로 그 친구가 읽고 답장을 하던 안 하던 또 그냥 저는 제가 느끼는 그런 것들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소통을 계속 하거든요. 그 마음이 움직인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좋다고 매일 관심 가져주니까. 그게 두려움이 없을 때 그런 거예요. 두려움을 3살 이전의 거를 계속 찾아서 해결이 되어야 그런 것이 되는 거지 일시적인 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속적인 거는 어릴 때 그 두려움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끊임없이 두려움 때문에 집착하고 욕망하고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또 두려움 때문에 했다가 안 하고 또 안 하면 150에 화가 나고 의식이 100, 125, 150, 175 뭐 왔다 갔다 좀 안 되면 막 75 푹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기전이 그냥 순간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신념이 없어지면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그 신념을 6가지 신념을 꼭 찾으셔서 재맥락을 해보세요. 계속 밑으로 가면서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금방금방 알아차려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하게 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강하게 두려움이 있는데 강하게 표출을 하느냐? 그냥 무기력하게 약하게 표출하느냐가 다 다르더라고요. 내가 두려움이 있어서 그게
강하게 나는 최고야 잘난 척하면서 자부심으로 분노로 여러 가지 어떤 표출되는 것들이 왜 그런지를 제대로 알아가면 이 연민이 대신에 연민이 느껴진다라는 이 말씀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안쓰럽게 여깁니다. 온갖 것을 차지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남자나 여자로서 자신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온갖 것을 다 가졌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부자들은 자신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부자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나보다 더 많이 부자들. 나는 뭐 아직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갖게 된 거와 틀린 거예요. 돈이 내가 물질적으로 있는 거랑은 틀리더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잖아요. 저희 큰 이모네 언니들 재산 상속 정말 많이 받았지만 강화도에 있는 전원주택의 위에 막 철조망을 막 그때 막 있죠. 해놓고 두려워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여기 또 누가 있어요. 여기 건물 주인이 계세요. 네, 저는 이렇게 서류 받고 뭐 한다고 또 만났었거든요. 건물 여기 시내라서 시내 건물이라서 그래도 괜찮단 말이에요. 땅 이것만 팔아도 뭐 어디예요. 괜찮거든요. 그리고 뭐 의사 선생님이시고 남편이 그런데도 두려움이 되게 많으세요. 두려움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온갖 것 다 이렇게 있다고 해서 물질이 있다고 해서 다 자신감이 있는 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 요새 제가 그래요. 차 한 잔, 커피 한 잔 하자고 제가 자꾸 하는데도 대꾸를 안 하시네. 건물 여기 여자 회장님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여자분인데요. 차 한 잔, 차 한 잔 해요. 차 한 잔 해요. 그래도 아이고 예 행복하게 뭐 잘 지내세요는 하시는데 네 하고 차 한 잔 하자 그래도 안 하시네. 그래서 저는 계속 요새 뭐 하면 뭐야 차 한 잔 해요. 차 한 잔 해요. 예, 제가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든 말든 저는 차 한 잔 해요. 계속 얘기해요. 왜요? 의식 공부 듣게 하시려고. 의식 공부 제가 또 소개를 전에 한번 잠깐 해드렸는데 그때 좀 뭔가 더 덜한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려고 또 하고 또 하려고. 그렇잖아요. 물질은 있는데 남편도 의사 선생님이고 뭐 아이들도 뭐 아들 딸 잘 키우셨던데 본인은 정작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자신감을 느끼지 남자라서 자신감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성공이란 전인이 되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성공이란.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지 말아야 할까요? 돈을 많이 벌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는 일보다 재미있는 일은 없습니다. 맞아요. 돈 버는 일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돈 버는 일이 참 재미있는 일인데 돈 많이 버는 일은 스포츠입니다. 게임입니다. 타당한 보상도 많이 따릅니다. 벌고 싶은 만큼 벌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벌고 싶을 만큼 벌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벌기를 원하는 것과 벌어야 하는 것, 벌기를 선택하는 것과 벌 필요가 있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돈 버는 일은 너무 재밌죠.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벌고 싶은 만큼 벌지 말아야 할 일도 없고요. 당연히 벌고 싶은 만큼 버시면 좋죠. 근데 벌기를 원하는 거하고 벌어야 하는 거, 벌어야 해 하는 거는 그 밑에 뭐예요? 나는 벌지 못한 게 있어서 벌어야 돼 하는 무의식. 지금 내가 벌어야 돼. 부자가 되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 그 밑에 무의식이 95에서 98%는 나는 부자가 아니야를 인정한다는 거. 벌어야 해 하는 거는 밑에 뭐예요? 벌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그 벌지 못한다는 게 작동되고 있다. 세상에. 이 원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거를 알고 있는데도 이거를 진짜 받아들이고 내가 이
벌어야 해는 욕망이거든요. 125. 나는 벌어야 돼 욕망이에요. 바로 밑에 뭐가 두려움이 있어요. 난 벌지 못하면 어떡해 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기를 그냥 원해서 원하는 거야. 원하는데 내가 그냥 이미 원하지만 원하는 건 그냥 이루어진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해서 다 아시는 게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얘기 할 때만 싹싹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기를 선택하는 것과 벌 필요가 있는 거. 그냥 벌기로 했어. 근데 이제 뭐예요? 그냥 벌기로 했는데 나는 벌기로 했어. 저는 많이 벌기로 했어요. 근데 뭐요? 벌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필요가 있다는 거는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없다라는 밑에서 무의식에서 작동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자꾸 이런 것들을 각성을 하는 거가 참 중요하다. 엄청 각성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제도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이제 37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어요. 참 그게 이렇게 뭔가 참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게 참 느껴지는 게 만나려고 했거든요. 일요일 날. 그랬는데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병원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유 그래 그럼 그냥 일찍 집에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톡을 하면서 야 요새는 그 병원에 못 들어가지 않아? 하면서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여긴 개인 병원이라서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나 가도 돼? 그랬더니 와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와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갔는데 또 갔다가 바로 이제 대구를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이 잔뜩 있었어요. 이제 캐리어에. 근데 갔는데 너무 신기한 게 이제 또 누가 있으면 또 제가 들어가면 싫어하잖아요. 외부인들이. 저도 엄청 조심을 하고 아기를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심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혼자 독실에 혼자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쓰는 거를 이렇게 체험을 해주게 되고 하면서도 제 마음을 보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하는 것인가. 그냥 사랑으로. 내가 쓰는 거에 내 친구 어깨가 좀 풀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무 생각, 이거를 뭔가를 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이런 제품이 이래서 나는 이래서 이렇게 좋아져. 나는 이렇게 이거를 좋아해. 이런 회사라서 좋아해. 나는 이런 회사라서 이렇게 좋아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주고 이러고 오는데 너무 뿌듯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상황이 제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필요해가 어떻게 해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러다가 뭐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해준 거에 대한 그거를 들었지만 진짜 행복해하는 그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편안한 그 마음이. 그게 되지면 진짜 즐겁게 그냥 즐거운 거고 들어오기로 된 거라는 거를 찾고 있죠. 각성을 하게 돼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는 자꾸 안 될까 봐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정스러움에는 파워가 있다. 인정스러움.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것은 파워가 있다라는 거. 제가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고 흥분되는 경험 하나를 한 것은 삶 자체가 재앙이었던 남자를 치료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재정적으로 파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파산할 참이었습니다. 가족도 결단났습니다. 그는 죽어라 술을 마시고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때 매우 성공적인 증권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연민, 울분, 원한, 증오로 가득한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결과는 그의 내면 밖에 있는 A가 B가 되고 B가 C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ABC는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A는 B, B는 C 수준에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너무 말씀이 너무 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면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결과를 보고 애쓴다는 거죠. 밖에 있는 것을 막 애를 쓰더라. 밖에 있는 것을 보고 애를 써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 밖에 있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가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죽을 것임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죠? 죽을 것을 명확히 알았다는데. 그래서 비언어적으로 그의 ABC에 작업했습니다. 비언어적으로. 이런 게 그쵸? 이거 선생님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비언어적인 거. 말을 하지 않아도 비언어적으로 내가 A는 B가 되고 B가 C가 겉에 있는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다 얘기를 하는 거죠. 비언어적인 거. 내면에다가. 그쵸? 그래서 사람의 ABC는 항상 규정하거나 표현하거나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태도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그에게 전송하려고 노력한 것은 다른 태도로 존재하는 느낌 자체였습니다.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쵸? 이는 선형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내용이 있어요. 언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 안에서 의식으로 본체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본체에다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도. 네. 그래서 존재하는 느낌 자체가 뭐야? 사랑, 영혼에. 그 영혼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영혼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적인 과정이 아닌 비선형적이다. 선형은 보이는 건데 보이지 않는 비선형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얘기할 때 변하겠죠? 네. 하루는 그가 저를 보러 왔습니다. 저는 그가 바뀌었음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는 이제 고용 자격을 갖췄습니다. 빚에서 벗어나고 파산할 위험에서도 완전히 멀어졌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울분과 증오, 자기 연민을 버렸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를 그렇게 바꾼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의식혁명 있죠. 의식혁명 책을 읽는데 호킨스 박사님이요. 호킨스 박사님이 정신과 병원에서 너무 잘 돼가지고 LA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엄청난 그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실 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 여자 소녀가 왔다고 했거든요. 근데 부잣집이래요. 부잣집 여자 소녀라고 했어요. 아가씨인가 봐요. 아가씨인지 학생인지. 근데 진짜 부잣집이라서 여기저기 병원을 다 가도 막 몸이 뒤틀리면서 엄청난 그런 막 이상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랬는데 호킨스 박사님이 너무 안 됐더라 하면서 몸을 앉아있지도 못하고 뒤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호킨스 박사님이 너무 안 됐어서 그냥 딱 눈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됐다는 거죠. 근데 모르는 상황에서 옛날에는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저는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이 높기 때문에 의식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이게 뭐 의식이 높다 낮다 말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뭘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진짜 너무너무 궁금했었어요. 그것도 궁금했었고 예전에 저희 선생님이 뭔가 사업을 하실 때 사업하는 분들이 두려움이 정말 많은 삼총사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말일날 하루아침에 딱 앉아서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날 다 그 원하는 보통의 그 수치 있잖아요. 그걸 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렇게 했다고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어떻게 되냐고. 두려움 삼총사가 다 그걸 해낸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이걸 들고 나가서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뭐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얘기하시는 게 맨날은 아니지만 자주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께서. 또 시크릿 가시면 얘기하시는 게 있거든요. 정신교육. 여기 답하시는 분 중에 그때 계셨던 삼총사 중에서. 이게 저는 또 그것도 몰랐잖아요. 그냥 대구에서 누구랑 통화하는데 하루 말일날 그게 다 됐대. 뭐 포인트가 막 이렇게 매출 업적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다 됐다는 거예요. 못 하시는 분들인데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정말 궁금했었던 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그다음에 늘 이제 시크릿 가셔가지고 내가 맹지가 있었는데 6개월 안에 팔린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팔렸어라고 하시는 거 대충 들으시나요? 처음에 저는 뭐 그냥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아 또 얘기하시네. 그리고 또 얘기하시네 이랬어요. 똑같은 얘기. 또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나중에 어느 순간 제가 어떤 정신세계로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유심히 듣는 거죠. 그 했는 결과는 결과 또 얘기하시네. 결과 또 얘기하시네. A가 B가 되고 B가 C가 결과를 보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내면에서 흘러가는 그 어떤 정신 세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믿음 체계. 그 내면에 있는 저 안에 있는 ABC죠. 저 안에 있는 ABC가 내려온 거지 A가 B가 되고 C가 되고 하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거를 또 들으면 지겨워요. 머리로 이해하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지겹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겨운 부분도 저도 있었어요. 근데 또 얘기하실 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시크릿 가시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랑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교육. 예, 정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비언어적인 거, 비선형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에서 그 A, B, C 내면에 있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즉시 바뀌었다는 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비선형적인 과정에서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거. 근데 그게 내가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잘 됐으면 하고 사랑입니다 하는 거랑 신념이 재맥락이 돼서 정말 사랑으로 뭔가 진짜 이게 신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믿어져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불편한 것은 계속 찾아야 되고요.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만 보면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진짜 그냥 막 원수 같아. 그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왼수 같지 않은 분도 찾아보시고요. 그걸 찾으면 나한테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역시도 진짜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자체의 그 인간의 본성, 존재에 대한 가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원하는 건 그냥 원하는 거 그냥 생기는 거. 필요한 거 필요하다라는 거는 안 필요하다는 거는 없을 수도 있어. 나는 꼭 필요해는 꼭 없어. 이런 것들이 작동된다라는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오늘도요. 행복한 하루 진짜 나는 원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거고 즐겁게 사람들 만나고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할 수 있는 그런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